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팩토리의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모델을 데이터셋에 맞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이걸 유지보수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학습이 일어나고 또 인공지능 모델을 배포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MLOps,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MLOps라는 분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MLOps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파이썬만으로 한번 직접 구현도 해보고 이거를 동작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을 해보면 내가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것만으로 좀 힘들다면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도 내가 작게는 직접 해봤기 때문에 좀 그걸 좀 더 높은 이해도와 함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파이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파이썬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운영하고 배포하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인공지능 팩토리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사고 저는 저희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클라우드 소싱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인공지능 경진대회 플랫폼 또 교육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힘들게 만들었더라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는 이제 문제 정의, 해결 방안, 개념, 또 이렇게 MLOps에 대한 개념, 또 제가 이 시스템 내에서 각 단위로 구성한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작업을 정의했고 정의된 작업을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로 해서 확장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정의에 앞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먼저 익혀야 되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먼저 살펴보고 뒤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 출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제 이 평가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에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왔을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이 있겠죠. 지금 이거는 알파벳 수화입니다. 알파벳을 이제 손동작으로 알파벳을 표시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먹도 있고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왔을 때 우리 모델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직접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을 대체한 인공지능이 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정의가 포괄적이긴 한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랑 동급의 어떤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표시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또 지금 저희가 이미지를 입력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영상 처리 방법으로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겠죠. 또는 머신러닝 기법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영상 처리 방법은 학습에 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다 코딩을 하는 식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는 결국 분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이미지는 무엇이냐라는 분류 문제를 푸는 건데 전통적인 영상 처리 방법은 특징을 뽑는 부분과 또 분류하는 부분 이 모두 다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을 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머신러닝 기법은 이것 중 하나를 학습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를 학습시킨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 중에도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 특징 뽑는 거는 사람이 하고, 그리고 이 뽑은 특징에 분류를 하는 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고, 딥러닝은 특징을 뽑는 것조차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게끔, 이 신경망이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는 이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 뭐 여러 가지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어떤 부분들은 이 케라스 부분에서 좀 다뤄보면서, 파이썬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라이브러리까지 어떻게 연동할 거냐, 이제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풀 거냐 하면, 이게 이제 전혀 배경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와 라벨, 이미지가 X, 라벨이 Y라고 하는데, 이미지와 라벨이 같이 있는 이거를 보여주고, 알파벳별로 이렇게 쭉 보여주고 학습을 시켜야겠죠. 이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이 충분히 됐다면 이제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학습했기 때문에 이게 A, B, C 이렇게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거 뭐냐 라고 하면 이제 A라고 얘기하겠죠. 이와 동일하게 머신러닝 기법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이걸 우리가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데이터셋을 머신러닝에 학습을 시켜서 나중에 추론할 때 이 머신러닝 학습했기 때문에 주먹이 들어오면 A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영상 처리로 알고리즘을 짰다 그러면 별 학습과 추론 과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제 사람이 고민해서 짰기 때문에 바로 추론만 하면 되는데, 머신러닝 기법은 학습과 추론 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MLOps를 다룰 때 어떻게 학습과 추론이 원활하게 생애 주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3000대 서버에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징후 탐지를 만들어라, 이런 미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입력 형식과 라벨은 동일하다, 즉 데이터 스펙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지만 데이터 분포는 사실 서버마다 뭐 보고 있는 타겟 변수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버마다 다 다르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데이터 형태는 유사한데 안에 컨텐츠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숫자 앱리스트랑 또 패션 앱리스트라고 해서 이 패션 아이템을 이미지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많이 만들어 보고, 이거를 3000개 정도 만든 다음에 형태도 비슷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다 다르겠죠. 이걸 섞으면, 랜덤에서 섞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 때 우리는 인공지능 모델을 어떻게 학습시킬까 라는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3000대 서버의 모든 데이터셋을 학습시킨 이제 글로벌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이 있으면 다 학습해가지고 글로벌 모델 하나로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장점은 하나의 모델로 이제 모든 서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게 장점이긴 하나, 이 단점은 이 서버마다 패턴도 다르고 데이터 분포도 다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서버에서는 성능이 좋으나 어떤 서버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글로벌 모델을 만들기라는 쉽지 않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각 서버마다 개별 이상징후 탐지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즉 3000대의 서버를 감시해야 된다 그러면 3000개의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점은 각 서버마다 그 서버에 맞는 개인화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나, 단점은 개별 서버마다 데이터셋 구축을 다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모델을
뭐 서버가 3000 되면 3000개 모델을 다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사람 손으로 한다면 그렇게 할 텐데, 이걸 최대한 자동화, 또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이 플랫폼 베이스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저희가 풀고자 하는 어떤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우리가 워크플로우랑 워크오더 그리고 워커, 이런 개념을 세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학습이란 과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라는 걸 그 플로우를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 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그 플로우를 이제 관장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스트하고 프리딕트는 추론이란 과정인데, 추론도 사실상 이게 두 가지입니다. 평가를 하기 위한 추론이 있고, 또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는 평가를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고, 밑에 거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워크오더인데, 이 워크오더는 실제 작업 지시서 또는 뭐 작업 할당, 작업 주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워크플로우에 따라 내 플로우에 맞게끔 작업을 만들어서 계속 던지는 겁니다. 던질 때 워커들을 쭉 만든 다음에 이 워커들한테 적절하게 워커들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워커를 보면 트레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드는 워커더, 그리고 테스트 셋을 만드는 워커더, 그리고 프리딕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워커더, 그리고 실제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워커,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한 워커, 그리고 프리딕트를 하기 위한 워커, 여러가지 작업자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개념을 보시면 작업자들이 있고, 이 작업자들은 작업 지시서를 받고 그냥 수행만 할 뿐이고요. 이 작업 지시서는 관리를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져갈 개념이 ID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타스크, 또 수많은 이제 트레인 테스트 결과, 그리고 아키텍처 종류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모델도 여러 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ID 체계를 가져가면서 진행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업 요청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워크오더인데, 이 워크오더는 워커들한테 넘기기 위한 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주문은 파일 네이밍으로 그냥 주문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워크오더 파일을 wait running success fail이라는 폴더에 둬가지고 현재 wait의 어떤 주문이 떨어지면 워커가 계속 그 wait 폴더를 보고 있다가 그걸 가져가서 처리하고, 처리할 때 러닝 폴더로 옮기고요. 그리고 처리가 완료됐으면 success나 fail에 대한 폴더로 옮깁니다. 이거를 이제 파일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제가 지금 이번 발표도에서 제공드릴 소스 코드에서는 그 파일 베이스로 다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DB에서 보면 또 DB2를 이용해서 또 봐야 되는데, 파일로 되어 있으면 폴더 안에만 보면 코드가 들어왔는지, 처리됐는지, 끝났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는 실제로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젠은 트레인젠 워크오더, 테스트 젠 워크오더, 프리딕트 젠 워크오더 하고, 위에 것들은 데이터셋을 만드는 워크오더고, 밑에는 실제 모델을 학습, 테스트, 프리딕트 하기 위한 워크오더입니다. 먼저 이제 작업 정의에서 트레인젠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하면 이 오코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train.gen task 1 하고 train dataset 1.ocoder 이걸 보시면 이 task 1에 해당하는 train dataset을 만들어라 라는 오코더가 오면요, train generator 오코더가 결국 train gen python을 호출을 하고 여기에 그 트레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파일을 또 호출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 오코더가 오코더를 받으면 워커가 적절하게 이런 데이터 스토어에서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DB나 아니면 외부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걸 가지고 만드는 역할이 이제 트레인젠이나 데이터젠 트레인.py 여러분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오코더를 뭐 정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람의 수동으로 어떤 액션의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저런 걸 만들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겠죠. 정책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레인 과정은 이런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실제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켜야겠죠. 이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아키텍처 트레인하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을 가지고 와서 실제 이 아키텍처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이 테스트 그 시험셋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추론한 결과와 실제 정답 비교하면 스코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스코어를 기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스코어가 어느 정도까지 만족한다면 실제 이 아키텍처 프리딕트 해가지고 실제 배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인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작업을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테스트 이렇게 이루어지고 프리딕트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는 작업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D 체계랑 이거를 좀 매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TRD 1 언더바 XY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X 입력 또 Y 라벨값 이렇게 쌍이 있어야 지도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고 아키텍처 1번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모델 개발자가 아키텍처를 하나 등록하면 이 아키텍처의 트레인 파이에서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동일한 모델을 실제 평가셋 가지고 평가를 하면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 스코어도 파일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이 .5가 이 모델의 아키텍처와 가중치가 저장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실제 프리딕트 이 아키텍처마다 이 추론하는 방식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프리딕트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불러서 실제 추론하고자 하는 입력을 들어오면 추론하는 그런 과정과 또 ID 체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에셋은 미리 우리가 등록되어 있던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데이터셋과 이제 모델 또 모델이 저장된 모델 아키텍처와 가중치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를 등록할 때 총 3가지 파일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ARC1 해서 트레인 이 코드는 트레인을 하기 위한 코드다. 이 동일한 아키텍처를 트레인할 때 그리고 평가할 때 그리고 배포할 때 실제 추론할 때를 다 따로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이 파이썬으로 만든 이 플랫폼 내에서 적절하게 오코드에 따라 이 파이썬 코드를 해당하게 맞게끔 호출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첫 번째 예제를
첫 번째 아키텍처의 트레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들어오면 그거를 뭐 간단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정의하고 컴파일하고 그리고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전에 최적 모델을 계속 저장할 수 있도록 최고 모델만 저장하도록 만들고 핏을 합니다. 학습을 시키면 이 모델을 코드를 쭉 돌리면 지정된 에포크 내에 가장 좋은 모델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코드를 보면 우리가 입력 인자로 모델에 대한 어떤 가중치 파일이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로드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로딩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수행하고 그 평가 결과를 또 파일로 저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딕트 파일을 보시면 이 또한도 이제 우리 모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로딩을 해서 실제 입력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출력을 하는 추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결과를 저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와 같이 보통 우리가 모델을 짠다 그러면 학습, 테스트, 추론 이게 막 섞여서 막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등록한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작업 정의 부분에 이제 학습하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본격적으로 해라 라고 하면 그 오코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번 타스크에 1번 아키텍처로 1번 트레인 셋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모델 1번이라고 칭해라 라는 이 오코드입니다. 이걸 그냥 파일명에 이걸 다 넣는 거예요. 이게 넣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토믹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그냥 파일명만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트레인 워커가 이 오코드를 딱 보면 언더바로 이제 파싱하면 되겠죠. 이 파싱하고 나면 이 지금 들어온 오코드는 타스크 1번인데 1번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학습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트레인 파일을 호출을 해가지고 여기 인자를 쭉 넘깁니다. 넘길 때 1번 아키텍처의 트레인 파일을 가져와, 그리고 1번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학습하고 난 다음에 1번 모델을 저장하도록 만드는 이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 만들고, 또한 나는 지금 이 오커들이 어떠한 작업들을 했는지 이제 이력을 저장해놔야 또 나중에 내가 그 모델이 어디에 저장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인 레코드 파일을 통해서 첫 번째 타스크의 모델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라는 거를 지정해 두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오코드를 지정합니다. 1번 타스크에 1번 아키텍처에 1번 모델에 1번 테스트 가지고 1번이나 스코어에 저장을 해 라고 하면 동일하게 테스트 워커 또 테스트 파이에 모델과 시험셋을 줘가지고 1번 아키텍처에 테스트하는 코드를 구동을 시켜서 스코어를 찍어내는 거죠. 이 스코어 찍어낼 때도 관련된 어떤 레코드를 지정을 하고요. 프리딕트 할 때는 이것도 동일합니다. 1번 타스크에 모델 1번 가지고 프리딕트 해라 라고 하면 쭉 돌면서 모델을 이제 열어서 또 배포 추론하기 위한 입력을 가지고 와서 실제 추론하게 되죠. 이때도 추론형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인프런싱을 수행합니다. 10개의 태스크에서 시험셋 생성을 쭉 하고요. 각 태스크마다 시험셋은 다 있어야 됩니다. 시험셋은 있어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우리가 그 모델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각 태스크마다 시험셋은 다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만든 시험셋 가지고 모델 한 개로 태스크를 쭉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같았으면 먼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다 학습시키고 다 따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는 한 개만 학습시키고 이 한 개 가지고 나머지 10개에 대한 테스트를 쭉 해보는 거죠.
그래서 총 한 10개 정도의 태스크 가지고 쭉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쭉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고요. 보고 한 개 가지고 10개를 테스트 해봤더니 이 중에 10개 중에 3개를 통과했어요. 즉 우리가 기준을 60%라고 잡았을 때 60% 이상 하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실제 필드에서는 더 높겠죠. 뭐 80%, 90%, 95%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60%로 한번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10개 태스크를 다 학습하지 않더라도 그냥 60%로 했을 때 3개가 이렇게 통과를 했고요. 나머지는 현저히 적죠. 이 타스크 1번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은 당연히 좋게 나왔는데 2번과 7번도 제대로 나온 거죠. 60%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했던 태스크, 그러니까 통과하지 못한 태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또 재학습 시키는 거죠. 요것만. 타스크 3번만. 재학습 시켜서 또 이 재학습 시킨 이 모델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쭉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또 통과되는 게 있을 거고, 또 통과 못한 것들은 또 그 데이터셋만 또 재학습시켜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할 때 이제 이 워크오더를 그때그때 생성하는 거죠. 쭉 돌면서 워크플로우에 의해서 이번은 3번은 통과 못했으니 3번을 트레인 해야겠다 해서 하고 또 데이터셋도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쭉 돌면 총 첫 번째 스텝에서는 3개 통과했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나머지 3개가 또 만들어졌고 또 네 번째 스텝에서 하나, 그 다음에 또 2개, 마지막에 하나. 8번은 이제 끝에 가서 8번 하나만 학습시켜서 만들어진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예전 같았으면 이 10개 태스크는 다 따로 학습시켜서 시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하나 한 번 하고 되는 것들 통과시키고 안 되는 것 모아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또 해보고 또 안 되는 거 모아서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60% 이상이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로 우리가 해봤던 걸 좀 보시면 시험 셋은 총 10개를 다 만들었고 훈련 셋은 그 중에 절반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진 모델 개수도 5개, 가중치가 5개란 말이고요. 여기에 사용된 아키텍처는 한 개 뿐입니다. 이 한 개 아키텍처로 쭉 다 전파를 시킨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아키텍처를 좀 하겠다. 그래서 기존엔 MLP인데 CNN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CNN이 또 왔다. 그러면 이 아키텍처가 오면 또 다 학습시키고 뭐 따로따로 막 또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된 아키텍처를 트레인, 테스트, 프리딕트라는 소스 코드를 나눠서 그냥 이 플랫폼에 태워서 워크오더만 다시 만들면 쭉 두 번째 아키텍처로 또 돌려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거 개선시키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또 내버두고 또 실패한 것에 가지고 두 번째 아키텍처로 또 학습시켜서 또 되는 거 있으면 통과하고 나머지는 또 남기고 이런 식으로 또 전파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파할 때도 그냥 개발자는 신규 아키텍처만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그냥 이 시스템 올리면 알아서 전파가 된다.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00대의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일일이 다 만들지 않고 모델 개발자는 아키텍처만 정의해서 나머지는 플랫폼 내에서 이제 전파를 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우리가 항상 이 플랫폼 내에서는 평가를 통해서 가장 최신, 가장 성능이 높은 모델이 추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가장 높은 성능을 골라서 추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시험셋이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추론의 어떤 분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 갱신할 때도 플랫폼이 돌아가도록 되고요. 그리고 훈련셋이 또 계속 바뀐다라고 하면 이 또한도 자동으로 또 훈련을 해서 성능을 높이게 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플랫폼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를 추가할 때는 파일을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트레인, 테스트, 그리고 프리딕트.
아키텍처 추가해서 새로운 아키텍처 왔으니 한 번 더 테스트 해봐 라고 오코더만 추가하면 그 오코프로에다에서 쭉 또 모델을 개선된 모델이 적용이 돼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파이썬으로만 구성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GitHub에 정리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 발표와 또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